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원일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쳐봅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 각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4대4로 만약에 기각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4대4 내지는 5대3으로 기각 이렇게 되면 어느 재판관이 찬성했고 어느 재판관이 반대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애국 우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이 좌파들이 민노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민노총 해산시킬지도 모르는데 발발발 떨고 있는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던 국민적인 반항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 입장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전원일치 인용으로 가자니 무리수가 너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원일치 인용으로 하기에는. 예. 지금 뭐 나와 있는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는 각종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원일치 인용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전원일치 각하는 차라리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근데 전원일치 각하의 명분을 더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외의 다른 내각 인사들에 대한 탄핵들이 전부 다 기각이 돼주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하라는 것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각을 하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재판을 걸기가 어려워지지만 각하를 하면 다시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공을 국회로 던지고 본인들은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치에서 벌어진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라라고 우리 사법부는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정치권 입장에서도 기각이 되면은 그럼 영락 없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쥐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각하가 되면 그러면은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또다시 대통령직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국회한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국회 적어도 국민의힘 당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구슬러 가지고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선 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결론이다. 이제 처음에는 인용을 시키고 싶었겠죠. 몇몇 사람들이 인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무리수가 너무 된다라는 판단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각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은 본인 이름 까고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판관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각하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절대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 통과 못 시킵니다.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이 많이 있긴 하나 또다시 배신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또 배신해가지고 또 탄핵했다가는 국민들이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없애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하고 싸우는 거는 힘들어도 지금 애국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없애는 거는 그거는 식은죽 먹기로 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다 국민의힘당은 작살내버릴 수 있습니다. 애국 우파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이번에 각하 처리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전원 사표 내야 될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건, 그게 정답인데 어찌됐든 간에 옳은 방향으로 저는 방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전원일치 각하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표 내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캠페인이 돌아서 국민의힘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당을 여권에서 창당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보수 대연합을 이루는 거대 보수권의 정당이 새롭게 창당을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이제 스스로 와해가 될 수밖에 없죠. 서로 간에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400억이 넘는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제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다른 잠룡들이 옳거니 하고서는 기회를 잡아서 더불어민주당을 꿀꺽 삼키는, 혹은 뭐 이렇게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새로운 당들이 또 쫙 일어나는 그러한 형식으로 야권이 분열돼서 몇 개의 군소정당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은 더 그것이 가속화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총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금 정상적인 국회에서 좀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저희가 해보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다 일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필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국민 여러분들의 눈빛, 이게 끝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총선 해가지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감나라 콩나라 계속 지켜보고 채찍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려면은요, 공천제도 없애야 됩니다. 공천제도 없애야 되고요. 지역구 후보들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나 그 지역구 당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낙하산으로 너 후보야 이런 식으로 찝어선 안 됩니다. 물론 다수 공천해가지고 경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입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대가리에 입김이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줄 서면은 공천 받을 수 있어라는 그게 권력이 되고, 그러한 권력은 그 줄 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천해 줄 수 있는 공천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밀착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한테 표를 찍어주는 주민들, 국민들한테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쓰는 아주 비리 정치인이 되게 딱 좋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 300명 국회의원 절대 필요 없고요. 비례대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고요. 비례대표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를 만들었던 이유가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법을 만드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맨날 데모만 하다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를 넣었었던 겁니다. 지금 뭐 사회운동 열심히 하던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뭐 예를 들면 환경운동가,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아니까 환경 관련 법을 만들 때 환경운동가를 집어넣겠다 해서 비례대표에 집어넣는다거나, 뭐 여성인권운동가,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점점 이 비례대표가 점점 퇴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당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우선순위 1번, 2번, 3번을 받는 거죠. 당에 뭐 한 20억, 30억 기부하면은 당신 한 10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돈을 주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이러한 경우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컨설팅 의뢰를 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전혀 비례대표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공천 없애야 되고, 300명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명당 국민 한 16만에서 17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이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 한 명이 전체 국민 70만 명당 연방 하원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다 있는 나라니까, 국회의원은 적어도 한 40이나 50만 명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다. 50만 명을 대표한다라고 5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5천만이니까 국회의원 100명이면 되는 겁니다. 100명.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왕이면은 그러한 방향의 정치 개혁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합니다. 이번에 국회가 해산시켜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때에는 좀 적어도 정당이라든가 국회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편된 상태로 좀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